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싸움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불리는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 아시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페루를 향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례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페루, 너희 지금처럼 가다가는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항구 하나 짓는 게 뭐라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남의 나라 주권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체스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페루의 창카이라는 작은 마을에 무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항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기엔 이게 그냥 항구가 아닙니다. 미국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중국의 전진기지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작은 항구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의 화약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우리 지갑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페루의 창카이항, 그 고요했던 어촌 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바다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자본이 남미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현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남미 대륙의 서쪽 해안 중앙에 페루가 있습니다. 이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창카이라는 아주 조용한 어촌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공사 현장이 됐습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라는 회사가 이곳에 거대한 심해 항구를 짓고 있거든요. 이 항구가 왜 대단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남미에서 아시아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가 저 멀리 파나마 운하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시간도 한 달 넘게 걸리고 비용도 엄청났죠. 그런데 이 창카이 항구가 완공되면 그 시간이 단 20일로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겁니다. 물류혁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페루 법원이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이 항구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 코스코에게 이 항구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고 페루 정부의 감독은 최소화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페루 땅에 있는 항구인데 페루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중국 기업이 왕처럼 군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경제 원조가 아니라 포식자적인 행위다라고 말이죠. 미국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중 용도라는 개념입니다. 평소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오가는 평화로운 항구지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함이 정박하고 보급을 받는 해군기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앞마당에 중국의 칼날이 박히는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항구를 지어준 뒤에 나중에 돈을 못 갚거나 계약을 빌미로 그 땅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것. 이미 스리랑카나 아프리카에서 보여줬던 중국의 수법이 이제 남미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페루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길래 미국과 중국이 이토록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걸까요? 단순히 항구 하나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페루는 지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보물섬이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심 광물 자원입니다. 페루는 이 광물 자원의 전 세계적인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구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페루는 구리 생산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 구리의 약 10%가 이 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을 깔 때도 구리는 필수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니 이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 생산량도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의 매장량의 20% 이상이 페루에 묻혀 있습니다. 산업용 반도체나 첨단 기기에 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페루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아연, 납, 금까지 모두 세계 최상위권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즉 페루를 잡는 쪽이 미래 산업의 원재료 공급망을 쥐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페루의 진짜 무기는 자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그 절묘한 위치입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의 중앙 서해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의 목구멍 같은 곳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창카이 항구가 완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미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는 배의 항로가 마법처럼 짧아집니다. 기존에는 한 달 넘게 걸리던 길이 단 20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거대한 브라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서양 쪽에 있는 브라질이 아시아로 물건을 보내려면 저 멀리 파나마 운하를 돌거나 아프리카 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로로 페루까지만 오면
바로 중국으로서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칠레, 에콰도르 같은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페루가 남미 대륙 전체의 물류 환승역이자 허브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남미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에 중국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대한 물류센터와 전용 고속도로가 뚫리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저 항구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 도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인 두 거인의 충돌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트럼프의 먼노주의와 시진핑의 1대1로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남미에 대해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먼노주의, 즉 외부 세력은 남미에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를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확실히 묶어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아주 영리하고도 무섭습니다. 바로 1대1로라는 이름 아래 돈을 들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우리는 너희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구를 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달콤한 돈 뒤에 숨겨진 독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부채의 덫입니다. 스리랑카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중국 자본으로 항구를 지었지만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동안 넘겨줘야 했습니다. 미국은 페루의 창카이 항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 자본은 결국 너희의 주권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다 라는 미 국무부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페루의 태도입니다. 페루는 지금 두 거인 사이에서 정말 위태롭지만 아주 영악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받아 경제 성장을 꾀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협력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실제로 페루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비나토 주요 동맹국이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안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이 페루를 중국에 완전히 뺏기지 않으려고 준 일종의 당근입니다. 하지만 페루 법원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독점적으로 넘겨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왜 미국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페루에게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전쟁과 군사적 위협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아시아 분석 전문가인 고든창인데요. 그는 이 창카이 항구를 두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창카이 항구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곳이 아니라 중국이 남태평양 전체의 무역 흐름을 바꾸기 위해 만든 거대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고든창이 지적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만들 때 항상 이중 용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민간인들이 일하고 컨테이너가 오가지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 항구의 운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함정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이 이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코앞에서 미국 선박의 보급을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페루 내부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페루의 운송 인프라 규제 기관인 오시트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원래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창카이 항구도 감독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페루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이 항구는 중국 기업인 코스코가 돈을 들여 만든 거니까 다른 항구들처럼 똑같은 수준의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주권 상실의 증거입니다. 우리 땅에 세워진 국가 기관 시설인데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규제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오시트란 측도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 싸움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효율성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싸게 빨리 만드는 게 최고였지만 이제는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죠. 이번 페루의 창카이 항구 사태는 이 프렌드 쇼어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항구를 통해 남미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물류권을 장악하게 되면 전 세계 구리 가격이나 리튬 가격은 중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자원을 수입해서 첨단 제품을 만드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른바 먼로 독트린을 통해 남미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을 받고 주권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편에 서서 안보를 보장받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페루 같은 나라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당장 경제는 어렵고 인프라는 부족한데 중국이 수조 원의 돈을 쌓아 들고 와서 항구를 지어주겠다고 하니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이 말로만 경고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대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창카이 항구 싸움의 결과는 앞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 뒤에 정말로 주권을 뺏기게 될지 아니면 페루가 그 사이에서 영리하게 이득만 챙길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고래 싸움에서 페루는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페루의 창카이 항구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공사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주권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을까요? 이제 전 세계 무역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효율성, 즉 어디가 제일 싸고 어디가 제일 빠른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편인가, 즉 안보와 신뢰가 경제보다 앞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경고한 대로 페루가 중국의 항구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면 남미의 자원줄기는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페루의 구리 공급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전 세계 전기차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이 항구 싸움의 결말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페루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의 독점권을 회수하고 다시 정부의 감독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겠지만 미국의 보호 아래 주권을 지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페루가 중국의 자본력을 선택하고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미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빠르게 벗어나 중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이고, 이는 미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전략적 패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원을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진영별로 쪼개지고 주요 기목마다 강대국들의 깃발이 꽂히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창카이 항구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페루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자원의 흐름과 지정학적 전략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친 경제전쟁 시대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의 항구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